현대 대표적인 수직이 착륙 전투기로는 해리어 전투기와 F-35B가 있죠. 이들 중 해리어 전투기는 아음속 전투기고요. F-35B는 초음속 전투기이긴 하지만 스텔스 설계와 별도의 수직이 착륙용 리프트 팬을 가지고 있다는 설계적인 한계로 인해서 최고 속도가 마하 1.6입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무려 마하 2가 넘어가는 수직이 착륙기를 그것도 1960년대에 개발했다고 하시면 믿으시겠습니까?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연합국들은 독일의 여러 가지 기술과 시제 전투기들을 입수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특이했던 것이 바로 트리플 프리게르라는 시제 전투기 설계였습니다. 말 그대로 옆으로 회전하는 엔진 3개를 갖다가 배치해놔서 윙윙시키기 이렇게 돌려가면서 수직이 착륙을 할 수 있는 제트 전투기였어요. 비록 나치 독일의 패망으로 인해서 해당 프로젝트는 중간에 중단이 되었고 설계도만 간신히 남은 상황이었는데요. 설계도만으로도 연합국들의 군침을 싹 돌게 하기 충분했죠. 물론 연합국들도 수직 이착륙식 제트 전투기의 필요성을 실감하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장 전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일단 실현 가능한 수준인 제트 전투기들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적대국인 독일도 수직 이착륙을 해가지고 작전할 수 있는 제트기의 가치를 이미 알아봤다는 것이니까 당연히 연합국들도 우리도 한번 수직 이착륙기를 개발해보자는 열의에 불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각국들은 다양한 수직 이착륙 전투기의 시제기들을 만들었습니다. 영국은 SC-1, 미국은 X-13 버티제트 이런 것들을 만들었죠. 항공산업의 후발주자인 프랑스에서도 이에 질세라 클레옵트라라는 수직이 착륙 시제 전투기를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전투기를 개발하는 다수나 노르 이런 회사에서 개발한 게 아니라 엔진을 개발하고 있던 스네크마에서 개발한 시제기입니다. 왜냐면 스네크마가 자사의 수직 이착륙용 엔진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만들어본 시제기였기 때문이죠. 보통은 이제 항공기 회사들이 엔진 회사에 의뢰해가지고 엔진을 받아온 다음에 자기들이 시제기를 만드는데 이거는 주객이 전도가 되어 있는 케이스죠. 원형의 날개를 가지고 있고 수직으로 이륙한 다음에 방향 전환해서 날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원형의 날개다 보니까 수평 비행할 때는 비스듬히 이렇게 받음각을 줘가지고 앞으로 날아가야 된다는 기괴한 비행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당연하지만 안정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특히 동체 좌우로 막 흔들리는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결국은 추락사고가 나버렸죠. 이처럼 1950년대 기술로 수직이 착륙 전투기를 개발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엔진의 깡추력만으로 무거운 기체를 공중에 띄워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엔진 추력이 조금만 삑사리가 나도 그대로 뒤집혀가지고 추락하는 거였거든요. 엔진 추력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기술도 부족했고요. 안정적으로 공기흡입을 유지하고 자세나 고도별 양력을 유지하는 기체 제어 기술은 진짜로 테스트 파일럿의 목숨을 갖다가 맨 땅에 헤딩시켜가면서 하나하나 개발해 나가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나토에서는 이참에 여러 항공 선진국들이 머리를 맞대고 나토 공용 수직이 착륙 전투기를 개발하려고 했는데요. 마침 나토 공용 경량전 폭기를 도입하는 MBMR-1 사업의 결과로 채택된 G91 이것의 대체도 필요해가지고 곧바로 1960년에 발족된 사업이 바로 MBMR-3 사업이었습니다. 나토 공용 수직이 착륙 전투기 사업이고 여기에 초음속이라는 요구 조건이 붙어서 최고 속도는 마하 1.5를 넘겨야 됐었어요. 지금 기준으로 봐도 수직이 착륙 전투기 치고는 꽤나 빡센 조건이었는데요. 이때 MBMR-1 사업에서 에탕다르6를 제안했다가 탈락해가지고 고배를 마신 다소가 서력전을 위해서 달려들었죠. 당시 다소는 수직이 착륙용 엔진인 리프트 팬을 갖추고 수평 비행용 제트 엔진도 별도로 갖추는 식으로 개발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에서는 또 한 명의 천재 항공공학자가 나타났어요. 바로 미셸 위볼트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강력한 추력에 제트 엔진 하나만 달고 그 배기가스만 노즐의 각도를 꺾어가지고 분사 각도만 달리해서 수직이 착륙을 진행하는 추력 편향 노즐을 개발했던 것이죠. 당시 미셸 위볼트는 이 추력 편향 노즐을 가지고 다소사의 오너인 마르셀 블로어를 찾아갔는데요. 마르셀 블로어는 그를 문전박대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엔진 노즐을 꺾는다고? 다시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 줄 알아? 각도를 얼마나 꺾을 때 양력 유지가 얼마나 될지 계산해봤어? 시무룩해한 그는 프랑스 정부에도 찾아갔지만 프랑스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죠. 화가 난 그는 이 기술을 그대로 미국에다가 다 팔아치웠는데요. 미국은 그의 기술이 굉장히 쓸모가 있다고 판단했고요. 실제로 미셸 위볼트의 기술을 토대로 엔진을 제작해보려고 영국의 브리스톨사에 엔진 개발을 요청했죠. 이렇게 해서 탄생한 엔진이 페가수스 엔진이고요. 곧바로 영국에서는 이 엔진을 결합한 호커 시틀리사의 시제기인 P1127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해리어 전투기 말입니다. 이윽고 1962년 MBMR-3 사업에서 영국의 호커 시틀리와 프랑스의 다소가 최종 경합 대상자로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다소가 기술 이전이나 생산 분담을 제시했어서 가지고 많은 나토 회원국들이 다소사를 지지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다소사의 설명회를 가본 각국 관계자들은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각종 멤버십 전용 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소사의 지지를 처리하고 호커시틀리 편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다소는 수직이 착륙용 리프트팬 8개 그리고 수평 비행용 엔진 1개라는 사실상 엔진 9개를 장착한 정신나간 설계를 선보였기 때문이죠. 9개의 엔진을 평상시에 유지보수하라는 거니까 이거는 유지 난이도가 엄청 폭증하고 유지비도 당연히 엄청 많이 먹겠죠. 반면 호커시틀리에서는 1개의 엔진으로 추력 편향을 해가지고 수직 이착륙을 하는 P1127에 애프터버너를 장착한 P1154를 선보였습니다. 결국 사업의 승자는 호커시틀리였습니다. 마르셀 블로우와 프랑스 관계자들은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이렇게 말했죠. 우리 이 사업 안 해. 나 갈 거니까 니들끼리 잘해봐 이 새끼들아. 이 사업에서 프랑스는 일방적으로 탈주해버렸고 스스로 초음속 수직이 착륙 전투기를 개발해서 배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다소사의 해당 컨셉은 1962년 발자크 V라고 하는 기술 실증기가 등장함으로써 구현되었죠. 발자크 V는 실제로 전투기를 개발하기 전에 이 기술들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려고 좀 축소형 모델로 개발해 본 시제기였고요. 롤스로이스사의 RB108 소형 터보제트 엔진을 수직 이착륙용 리프트팬으로서 8개를 때려 박은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수평 비행용으로는 에탕다르 6에 달린 적도 있는 영국제 오르페우스 엔진이 장착이 되었죠. 최대 추력은 5,000파운드라서 당시로서는 굉장히 부족한 추력이었지만 어차피 발자크 V는 이게 정상적으로 날아다닐 수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물건이니까 괜찮았었습니다. 예상대로 발자크 V는 어찌저찌 날아올랐습니다. 수직 이착륙도 성공했고 수평 비행도 가능했죠. 그러나 문제점이 산더미였습니다. 8개의 리프트팬 중에서 단 1개라도 추력이 삐끗하면은 곧바로 추력 불균형을 일으키면서 하고 나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테스트 파일럿 한 명을 잡아먹는 사고를 일으켰고요. 비행 자체가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불안정한 기체로 판정이 되었죠. 그러나 마르셀 블로우는 고집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원들한테 땅에 꼬라박힌 발자크 V를 다시 재수리해가지고 날려보내라고 지시했죠. 그러나 1965년 프랑스와 미국 간의 친선 군사교류로 방문한 미공군의 닐 소령이 이걸 테스트로 몰아보다가 똑같이 기체가 뒤집혀가지고 추락해버렸고요. 이번에는 기체가 화염에 휩싸이더니 닐 소령이 발자크 V와 함께 산채로 화형당해버리는 초대형 사건이 터지게 되었죠. 블로우는 애써 괜찮다고 자기 위로를 냈지만 프랑스 정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미국 정부에 도계자 박아야겠죠. 결국 안되겠다 싶은 프랑스 정부는 블로우한테 얘기했습니다. 야, 이건 진짜 안되겠다. 그냥 때려치자. 진짜 할 수 있다니까요. 좀만 기다려봐. 사람이 기다릴 줄 몰라. 이미 블로우는 발자크 V가 실패로 가는 와중에도 이상하게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에 빠져 있었고요. 발자크 V가 다소사 내부에서도 과부제조기로 불리면서 악명을 떨치고 있을 때도 블로우는 실제 양산형 수직 이착륙 전투기의 생산 라인을 구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소사의 임직원들은 블로우를 만류했지만 블로우는 만류를 모두 뿌리치고 시제기 생산을 명령했죠. 이렇게 해서 1966년에 등장한 것이 바로 미라주-3V였습니다. 미라주-3에다가 리프트팬 8개 박아 넣어가지고 수직이 착륙 전투기로 만든 물건이었어요. 기존의 미라주-3가 쓰던 아타9C 엔진에 비해서 추력이 5,000파운드나 강력한 미국제 TF306 터보팬 엔진을 수평 비행용으로 장착했습니다. 당연하지만 리프트팬 8개는 수평 비행할 때는 짐덩어리에 불과하니까 목표 성능을 내려면 좀 더 강력한 엔진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덕분에 최고 속도는 마하 2.04에 달했습니다. 수직이 착륙 전투기 중에서는 전 세계, 아니 지금 21세기로 따져봐도 이보다 빠른 물건이 없죠. 사실상 오버 테크놀로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기에 미라주-3 2형을 기반으로 개조 개발을 했기 때문에 미라주-3 2형이 가지고 있던 전파고도계랑 듀얼 모드 레이더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무려 마하 1.1의 속도로 저공 침투 폭격이 가능했어요. 사거리 20km짜리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마트라 530 미사일도 운영을 할 수 있었고요. 다양한 무장을 1톤 이상 장착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블로우는 자신이 옳았다며 미라주-3V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죠. 심지어 기존에 미라주-3가 그러했던 것처럼 세피르 841 보조로켓 추진 장치를 이용하면 최고 속도 마하 2.3까지 찍을 수 있다고 홍보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그러나 출시된 지 8개월 만에 발자크 V와 똑같은 이유로 인해서 뒤집혀가지고 추락하는 대참사가 펼쳐졌죠. 물론 시제기란 것은 이러한 결함들을 갖다가 피드백해가지고 개선해서 양산기에 적용하라고 만드는 게 시제기라서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발자크 V 때랑 똑같은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고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곧바로 조사에 착수한 프랑스 정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다소사가 제시한 성능표들은 모두 조작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기 때문이죠. 일단 미라주 3V가 수평 비행 시 마하 2를 돌파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직 이착륙 이후에 수평 비행으로 전환해서 마하 2를 돌파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전투기들처럼 활주로를 박차고 이륙해가지고 마하 2를 돌파한 겁니다. 이건 사기죠, 완전. 하지만 마르셀 블로우는 이미 프랑스의 유력 정치인으로서도 급부상한 상태였고 막대한 자금력도 갖춰가지고 다소 가문은 유럽에서 굉장히 끝발 있는 가문으로 올라선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프랑스 정관계에 막대한 양의 로비 자금을 뿌려서라도 이 미라주 3V 사업을 지속할게만 하고 있는데요. 또다시 악재가 한번 터졌습니다. MBMR3 사업으로 채택된 호커시틀리의 P115사도 여러가지 부침 속에서 개발이 취소가 되었던 것이죠. 미국과 독일 등 나토 구성국들은 P115사가 성능에 비해서 너무나도 과도하게 정비가 어렵고 유지비와 도입 비용이 너무 높다고 반발을 하면서 이 전투기 안 사겠다고 선언해버린 거죠. 영국 혼자서 이거를 개발하기에도 또 무리가 많았죠. 결국 영국은 이것보다 좀 목표 성능이 낮은 아음속인 P1127을 개조해가지고 해리어 전투기를 만드는 것으로 만족해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결정해 프랑스 정부에서도 공감하고 나섰던 것이죠. 다소사가 저렇게 마하 2급의 수직 이착륙 전투기를 만든다고 동고쇼를 하고 있지만 이건 아무리 봐도 안 될 사업이었거든. 그리고 이듬해 미라주 3V의 추락사고가 발생하고 다소사가 만든 미라주 3V의 성능표들은 거의 주작질이었다는 게 탄로나면서 곧바로 사업을 포기해버렸습니다. 다소는 대대적으로 반발하고 나섰고요. 수직 이착륙기가 있으면 항공모함을 쓰기 좋다는 장점을 내세워가지고 프랑스 해군을 살살 꼬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전투기의 악명을 익히 잘 알고 있던 프랑스 해군은 매몰차게 미라주 3V를 거절했죠. 결국 마르셀 블로우는 눈물을 흘리며 미라주 3V를 박물관으로 보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총평하자면은 마르셀 블로우의 아집이 만들어낸 불세출의 과부제조기 전투기가 바로 미라주 3V였습니다. 수직 이착륙도 가능하고 마하 2급의 비행도 가능해서 카다로그 스펙상으로 따지면 22세기에나 나올 법한 성능이지만 그 성능을 위해서는 조종사가 산채로 바베큐가 될 수 있다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됐었죠. 심지어 이 카달로그 스펙마저도 다소사에서 수직 이착륙 기능을 쓰지 않고 기록한 사실상 주작질이었다는 점에서 이 프로젝트는 다소사가 기술도 이득도 체면도 건지지 못한 몇 안 되는 실패한 프로젝트가 되어버렸습니다. 악의 화신 블로우는 저택에서 꼬냑이나 마시면서 또다시 따흐흑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영국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죠. 이번에는 다 같이 한번 전투기를 만들어보자는 제안이었는데요. 과연 프랑스는 어떤 전투기를 만들었을까요? 다음 편에 기대해 주시죠.